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 인턴을 취소해야 된다면서 병원 앞에서 풍자 현판식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이게 풍자 현판식이라는 겁니다. 여권 인사 우수 채용 병원이라면서 저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따님이 이번에 인턴에 합격한 병원에 가서 저딴 말 같지도 않은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신전대협이라고 하죠. 여기 전대협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우리 민주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전대협과는 전혀 다른 결입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 조롱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어그로 끌면서 언론에 어떻게든 한번 타보려는 것 같은데, 참고로 제 주위 대학생들한테 보더라도 저 신전대협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제 주위에 다 친민주당이고 제 주장이 다 공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나 영상은 챙겨본다는 지인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런 전대협의 말 같지도 않은 짓들에 대해서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런 걸 보도하고 있습니까? 저게 풍자 현판식이라고요? 그러면 조선일보나 언론사 앞에 가서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것들 한번 하면 그것도 풍자 현판식이라고 보도해 줄 겁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고 수준 떨어지는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나경원 D에서 A플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왜 이런 건 지적을 안 하냐는 거고요. 저들이 실제로 1배씩 사고를 하고 있고, 온라인에 익명이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에 대해서 과연 떳떳하냐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하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분들을 향한 수사와 기소 그 잣대로 저들을 들여다보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 따님 보도와 의혹제기 관련해서 자칭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치다는 지적만으로는 부족하죠. 앞장서서 하지 말아야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조국 전 장관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 1년 반 가까이 되고 있고요. 따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도 안 다루는 내용들까지도 더 심하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입니까? 스토킹입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따님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라면서 그걸 빙자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또 다른 걸로 말꼬리를 잡는다든지 아님 말고식으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역시 봐봐, 뭐가 문제 있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 아니냐? 매뉴얼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맨날 똑같은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에서 고발을 하면 윤석열 검찰이 그걸 그대로 토스 받아가지고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에다가 또 뿌려서 망신 주기 하고, 그럼 또 그게 각종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또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짓들 한두 번 봅니까? 오죽하면 야권 내에서도 일일이 공개하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과 언론의 지나친 관심과 추적이 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은 적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스토킹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나는 조국이 밉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물론이고 그 가족과 주변인들까지 끝까지 털어서 이 다음 플랜을 못 세우게 만들겠다는 게 저들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조리돌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이건 과한 게 아니라 인권침해 사생활 말살 수준이고, 가짜뉴스로 조국 전 장관 따님 스토킹 피해준 기레기는 징벌적 손해배상, 민형사 책임, 언론사와 연대해서 지게 해야 되고 징역까지 살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과한 게 아니죠. 실제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일가뿐만 아니라 민주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든 먼지털이하고 망신주기하고 흠집을 내고 있는데 왜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이런 이들에 대해선 침묵하냐는 거죠. 그래놓고 어디 함부로 감히 입에 보수라는 단어를 운운합니까? 보수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쁜 단어도 아니고요. 의미 자체도 나쁜 의미도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는 단어 이외로도 어버이, 태극기, 자유 이런 단어들을 퇴색시키는 게 바로 저들의 행태죠. 오죽하면 오마이뉴스에선 조국대와는 너무 다른 검찰의 연고대 수사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고려대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강자가 판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자녀한테 A플 학점을 줘도 가족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비를 받아가도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고요. 유흥주점,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마구 써도 심지어 참석하지도 않은 해외 세미나 특근 수당을 챙겨가도 연고대생들이 들고 일어섰다, 청년들이 분노했다, 이런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분노뿐일까요? 이게 연세대 고려대 종합감사 관련 고발과 수사 의뢰 내역인데 이 빨간색 선의 안에 있는 게 입학 전형 관련 수사 의뢰 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도 평소엔 거의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게 대다수고요.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인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문의했지만 서부지검 측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 제기 전에 형사사건에 대해선 내용을 일체 공개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규정, 제도, 법 다 중요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저렇게 검찰이 친절하게 규정을 따랐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짓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2년도 채 안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분들한테 했던 것과 지금 이경태 전 부총장 딸 부정입학 사건 수사 상황 관련해서도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요. 반면 조국 전 장관은 일거수일투족이 새벽 3시 보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의 24시간 그들을 얼마나 감시했습니까? 심지어 차 문 쾅 닫았다, 이딴 것도 보도로 낼 정도로 인권 자체를 말살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 관련해서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이 심지어 기각이 됐고, 그러자 검찰을 비판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검찰에선 계속해서 규정 타령을 하면서 회피하고 있죠. 네티즌들 또한 어마어마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처럼 표적 수사하면 전과자가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펀드 가지고 조국 나쁜 놈이라고 언플하더니 막상 표창장, 아들 인턴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표창장 제대로 구현도 못하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이고요. 한 사건에 2개의 공소장이 말이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했다는 의혹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여야를 안 가리고 국정방해 세력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게 이명박 정부의 실체입니다. 이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자칭 지식인들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혹은 더 위로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줄 서기만 하던 사람들이 왜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독재랑 싸우겠다, 본인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겠다, 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쪽팔린 줄 아세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하고 문화연예계, 정치인 교수까지 전방위적인 비판활동하고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때 목숨 걸고 MB 다스 추적하던 사람들이 바로 낙곰수입니다. 그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센 척하고 당당한 척하고 그러면서 언론에다가는 마치 본인이 억압당하는 척하고 차마 진짜 두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인생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와중에 나경원 씨는 여러모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 심지어 허경영 씨한테까지 조롱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허경영 씨의 페이스북인데 이렇게 나경원 공약 가져오면서 허경영의 가장 큰 홍보요원이 될 거다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야, 나경원 씨 여태까지 민주당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해대더니 선거 앞두면 그렇게 급해지나 봐요. 평소엔 예산 낭비라고 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조국 전 장관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던 최대집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들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국회가 점점 상식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 또한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민주 진영에서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있는지 꾸준히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변함없이 민주 진영의 20년 집권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목소리 내고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안에 책도 한 권 나올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소식 빠른 시일 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